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권이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강행하려다 오늘 포기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12월 3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일 공수처법과 선거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단순한 공수처법을 넘어서 이 권력이 드디어 꺾이기 시작했구나. 조국 사태의 후폭풍에 드디어 휘청거리고 있구나. 법을 어기는 무리수를 그동안 밀어붙이려다가 이제는 안 되는 것을 조국 사태를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국 사태의 엄청난 학습 효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문재인 권력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제가 옆에 결론적으로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공수처법이라든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안은 쉽게 처리되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냐? 권력이 이것을 오늘 일단 포기한 이유가 민심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민심이 두려워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공수처법과 선거제도에 대한 민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을 할 터이니 12월 처리도 결국은 쉽지 않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애당초 공수처법을 오늘 부의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입니다. 국회법을 해석을 하면 공수처법을 마련했던 사법개혁특위, 사개특위와 법사위는 완전히 다른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위원회라고 해석을 해서 사법개혁특위에 필요한 181만 넘어가면 법사위에 필요한 90일은 필요 없다. 때문에 180일이 넘어가는 10월 29일 오늘 부의할 수 있다라고 억지를 부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 임종훈 전 입법조사처장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의 해석, 그리고 구태여 전문가를 빌리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명백하게 국회법상 법사위, 법제와 사법을 다루는 법사위와 사법의 일부분 문제만 다루는 사법개혁특위와는 완전히 다른 위원회다. 때문에 사개특위 180일, 때문에 이 법사위 90일, 자구체계의 검토를 위한 90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인영 또는 이해찬 이런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아주 상식적인 법 해석을 무시하면서 강행할 수 있다라고 내비쳤습니다. 무슨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D- 며칠이다 이런 쇼를 하면서 이런 코미디를 연출하면서 국민을 속였던 것이죠. 그러나 내심 그들도 이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희상 의장이 이것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속으로는 위법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던 이 권력, 정직하지 못한 권력, 만약에 오늘 강행을 했다면 한국당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반드시 이거는 무효화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왜냐? 명백하게 국회법을 어겼기 때문에. 왜 이런 권력의 후퇴가 발생을 하느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국 사태의 엄청난 충격입니다. 광화문에 모였던 2016년 이래의 최대의 인파, 정말이지 걸을 수 없을 정도의 꽉 찬 인파들의 함성과 분노. 자, 그래서 1차로
조국이를 사퇴시켰고 2차로 공수처법안의 오늘 본회의 부의를 사퇴시킨 겁니다. 민심이 두려운 겁니다. 무리하게 했다가는 국정 지지율이 뚝뚝 떨어진다. 내년 4월 총선 망친다. 그래서 일단 12월 3일까지 이제 다시 민심의 간을 보는 그런 전략을 쓰겠죠. 자, 두 번째 공수처법의 부의 강행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제가 서두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행했다면 법적인 조치에 따라서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것을 강행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 명백하게. 자, 세 번째는 패스트 트랙 때 이미 문희상은 국회법을 위반을 해서 강제 사보임 사태를 만든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에 반대하는 바른민주당의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이 관련 특위에서 빼고 다른 의원들을 집어넣으려고 당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에 따르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절대 특위위원 자격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반대하는데 문희상 의원이 의장 직권으로 강제 사보임시켰습니다. 강제로 교체한 것이죠. 자, 이것이 이른바 패스트 트랙 폭력 사태의 발단입니다. 때문에 지금 한국당에서 검찰에 대고 얘기하는 것이 패스트 트랙 사태라는 것이 근본적인 발단이 문희상 의장이 국회법을 어긴 것이다. 강제 사보임은 국회법 위반이다. 라는 논리를 효과적으로 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희상 의장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것이 오랜 관행이었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똑같이 마음속으로 강제 사보임이 국회법을 어긴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아니, 문재인 권력 들어서 적폐 수사를 왜 했습니까? 오랜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다. 이제는 끊어야 한다. 오랜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적폐 수사를 강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권력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똑같은 오랜 관행이라는 변명을 댄다고요, 국민들에게? 이거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알고, 유인태 사무총장도 알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알고, 강제 사보임이 국회법 위반인 사실을 천하가 다 아는데. 자, 네 번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2월 처리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지금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찬성이 50%, 반대가 40%인데 이 격차는 공수법 문제가 불거질수록 더욱더 좁혀질 것입니다. 왜 그런 권력의 옥상옥을 만드느냐? 검찰 권력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왜 옥상옥을 만드느냐? 자, 그리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가 어저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만은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이 공중부양의 강기갑, 최루탄의 김선동, 먹튀 논란의 이정희, 김선동은 지역구 출신입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극단적인 좌파 정당이 위험한 인물들을 국회로 보내는 통로로 활용이 된다. 이런 인식이 넓어지게 된다면 비례대표를 늘리고 또는 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늘리고자 하는 이런 좌파 연합의 음모는 결코 쉽게 실행되지 못할 겁니다. 왜냐? 민심과 광화문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다섯 번째, 자유우파와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은 광화문의 힘을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11월 2일 토요일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가 또 열립니다. 많은 국민이 다시 광화문에 나가서 광화문의 함성과 분노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12월에 저 문재인 권력의 무리수를 또 막아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